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합의 해제, 해제 조건, 그리고 약정 해제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해제나 해지하고는 다른 개념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당사자의 약정이 개입된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합의 해지, 그다음에 해지 조건, 약정 해지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합의 해제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은 그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제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는 걸 말하는 거죠. 효과로는 쌍방 채무가 이제 그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니까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행된 채무의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약정, 구체적인 약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제와 관련해서 같이 그 뭐 손해배상을 꼭 해야 되는 거나 그다음에 반환을 금전에 그 뭐 이자를 붙여야 되거나 꼭 이런 법이 없어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이제 이를 법정 해제라고도 하죠. 이런 것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물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보호되기 때문이죠. 법정 해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까닭은 이제 그 법에 정해진 그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에서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제 합의, 그 해제 계약은 명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의사 표시라는 게 꼭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묵시적으로 해놓은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게 명확한 증거가 있기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해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어쨌든 묵시적으로 가능한데 판례는 묵시적인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계약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걸 방치한 것만으로 해도 묵시적인 해제 의사표, 해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뭐 의사가 없고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지 묵시적인 합의 해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묵시적이 가능한데 쉽게 인정은 안 하려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에 붙인 그 해제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계약을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데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 사실이 발생하면은 계약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라고 약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발생을 하면은 해제 의사 표시도 없이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계약은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은 뭐 해제 의사 표시 뭐 이런 거 없이도 바로 계약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는 잔금 지급 채무에 대해서 불이행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이 있을 때는 그 매수인이 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한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 반대되는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해야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제한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부 계약과 관련해서 또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이것도 언뜻 보면은 자동 해제 약정 같아 보이는데 당사자들의 의도는 판례는 이건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건 그 위약 당사자에게도 해제권이 존재한다는 약정일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도 당연히 해서 그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뜨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해제 의사 표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약정에 의한 해제권 발생.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 해제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계약 조항에서 뭐 아래의 이러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삽입한다면은 거기에서 그 규정한 내용이 발생하면은 규정한 내용이 설사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 위반에 해당된 경우라도 어쨌든 그렇게 약정했으니까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권 발생, 이런 경우도 약정에 의한 해제권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권 발생이 뭐냐? 56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56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매매의 그 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매는 그 매매 규정은 유상계약 전반, 유상계약은 거의 모든 계약이죠. 무상계약만 제외된 거니까 유상계약 준용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발생은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요걸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명목은 뭐 꼭 굳이 계약금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요건이 계약 체결 시 혹은 이행 착수 전까지 어떤 돈을 지급하면 돼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보통은 이제 매수인 측이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급을 하면은 그걸 계약금으로 보는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금 해제권 이런 내용의 해제권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런 약정이 없어 배제한다는 약정이 없으면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이행의 제공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행 제공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죠. 어떤 경우가 그럼 이행의 착수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단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죠.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요건 이행을 한 거죠. 중도금이니까 중도금 계약금 이외에 또 다른 이행을 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교부를 했어요. 상대방 그 동의도 받아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도 이행의 엄밀히 말하면 어음을 지급한 경우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이행의 착수에는 해당된다고 판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이행의 착수에 해당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예가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걸 신청해서
허가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 지급하고 또 별도의 행위를 한 건데 판례는 그건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으면은 그래도 그건 하여튼 이행에 착수를 한 거니까요. 누구든지 해약금 해제는 불가합니다. 뭐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아직 이행기 전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를 이미 상대방이 해버렸으니까 해약금 해제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제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환은 그 이행의 제공까지만 의미해요. 보통 상환은 딱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얼른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행의 제공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은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탁을 해야지 하면 이제 채권이 변제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는데 일단 이행 제공까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해약금 해제가 되면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는 그 원상 회복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그 해제한 것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